개인 투자자 510만 명 시대. 하지만 한국에 와니까 투자 문화가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주식해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들이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의 주식 멘토 등장. 주식은 전투가 아니야. 300권을 읽어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수다 같은 건 얻을 것 같은데? 5달에 걸친 날카로운 심층 면접을 뚫고 최종 8인에 오른 도전자는 누구? 저는 글로벌의 시장 크기를 늘린다고 생각하고 1분당 2개씩 본다 치면 시간당 120개를 보는 건데 나름대로 좀 의리가 있었죠.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믿고 있다면 더 오래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포텐셜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적이나 재무제표의 이런 부분이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고의 멘토들이 뽑은 다양한 주식 고수들. 한국에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많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서로 뽑았어요. 그 기업에 투자할 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SBS CNBC의 트레이더로 거듭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주식 서바이벌 더 트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더 트레이더 첫 미션이 공개되는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미션을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긴장한 표정의 참가자들. 두 분이 한조가 되셔서 5억을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5억이요? 그냥 왠지 자산가가 된 것처럼 좀 좋았어요. 네, 진짜 5억 정도는 막 굴려야 되지 않나 막 이제. 네. 50억이 있다 해도 부담은 안 됐을 거예요. 5억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두 분이 한조가 되셔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오늘 미션이에요. 근데 그 짤 때 그런 철학, 그다음에 짠 이유, 그리고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리스크는 어떻게 컨트롤했는가, 그런 전반적인 거를 갖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좀 예상하던 거 나와서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6시간밖에 없으니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션이 공개된 후 이어진 팀원 결정의 순간. 팀을 짜라고만 했지 몇 명이서 짜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야, 2인 1조.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짜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어렵다. 실은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그분이 뭐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번 미션은 저는 같이 하죠. 네. 팀에 그럼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하죠 뭐. 가위바위보 벌써 왕따 됐네. 물량바지를 시켰나? 주식에서는 자기 물량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물량바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한동수 씨가 보다 이렇게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대구에 팀원끼리. 그러면 제가 자리를 빌려가요. 네. 대전 분들은 이렇게 또 한 팀이 계셨어요. 저희 지방팀. 열성적인 지방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시길 것 같아요. 39 동갑에 사는 지역까지 같아 쉽게 친해진 두 남자. 동갑내기 이상민 송재혁 팀. 예선 당시 주식 이야기로 말이 잘 통했던 김보영과 임기현.
그때의 인연이 첫 미션의 팀으로 연결. 투자 성향이 같은 임기현, 김보현 팀. 그래서 공부해서 어떤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차트를 보게 돼요. 차트가 가장 빠르고 차트가 엉터리던데 다. 저 포는 사야 하나 팔아야 돼. 퍼 부분을 안 봅니다. 퍼는 안 본다? 네. 왜냐면은 앞으로 6개월, 1년 후를 보고 승부수가 있다 보면 전 계속 홀드를 하고 있을 거고. 최고령 최연서 이재형, 윤현준 팀. 그래도 괜찮으신 분도 있던가요? 한 명 있어요. 예. 자, 이 중에서 처음에- 겹치는 분을 한번 한동수 씨. 의견이 같았습니다. 예. 역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가 20불 갈 수 있다, 없다. 유가는 20불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20불 가기는 만약에 어렵다. 간다 하면 투기적인 세력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가더라도 정말 짧은 코스고 급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닝 받은 것도 없고. 예. 근데 근데 책 같은 건 읽었어요? 예,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 별로 저도 없던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한 권 정도는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거. 보통 책들은 뭐 하루에 얼마 벌기, 차트 이렇게 하면 뭐 100% 맞기, 막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자본을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팀을 이룬 한동수, 정은하 팀. 네 팀 중 첫 미션의 우승팀은 여기서 하실래요? 하실래요? 어떤 투자세요? 성향이 어떤 투자세요? 저는 중장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향이 워낙 다르니까 네. 지금. 그렇죠? 5억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은 코스닥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코스피 위주로 예.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잘 하시면 예, 코스닥 저는 그쪽 위주로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서 하면 뭐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꼭 극한하지 않고 그냥 업종으로 좀 갔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역으로 왜 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업종 쪽. 예,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초단타면 안 되고 길게. 그래야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3년씩 인내심 갖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토방하는 게 그냥 팀 미션인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분배를 해서 조율을 해보자. 그래서 시간 제한의 압박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좀 없었어요. 비밀 유지를 위해 자리까지 옮긴 동갑내기 팀. 저는 그걸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리츠 같은 거 1%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좋은데 저는 그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많은 부분도 할애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면은 확신이 없는 거는 제껴놓고 우리가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안전하고 우리가 확신이 알고 있는 걸로 가자. 아니 분산 차원에서 이쪽을 제가 주자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거 뭐 해갖고 땅을 어디에 투자할 그게 아니라 저는 확실한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걸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였으면 많이 쌓았겠죠. 때가 되면 제가 리드할 때도 있고 그냥 거기에 일단은 맞춰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김보현, 임기현 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기 투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 성장성. 썩 차도 돼. 같이 주는데 꾸준히 성장하는 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투자 철학이 아무래도 장기성을 띠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현준 씨나 동수 씨 그런 분들, 그런 팀들보다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뭐 막연한 그런 좀 기대는 했었어요. 식사하시죠. 맛있게 드세요. 밥도 안 먹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증권사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저처럼 약간 안정성 있게 투자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 의식이 되죠. 열정적이더라고요. 긴장했죠. PT에 이게 형식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많이 들어갔을 때 딱 볼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PT 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잘 풀리 물어볼까? 지금 갈래? 그 자료는 만들 때 우리가 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PPT가 낫지 않을까요? PPT. 발표하는 거니까 그냥 차트를 좀 넣어서 말은 최대한 줄이고 메인에 배치된 상품으로 인기 종목을 분석하는 두 사람. 사실 그 나름대로 되게 전략이었었거든요. 편의점 가서 오늘의 미션에 또 충족될 수 있는 기업을 찾자. 한편 이들이 바쁘게 뛰는 동안 나머지 도전자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 중. 열심히 먹는 자와 열심히 일하는 자. B년에 사이 좋았던 김보연, 임기현 팀. 저희의 제목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5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3년 동안 1억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손실은 절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가치 투자자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1억을 만들려면 6.29% 정도를 1년에 만들어야 3년 후에는 1억이라는 그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처음에 제목이 1억 만들기잖아요. 네. 그죠? 왜 1억 만들기로 하죠? 2억이 아니고 3억이 아니고 와 1억. 제가 정했죠. 목표 수익률이 처음에 몇 퍼센트를 할까? 이렇게 해서 20%를 하기로 했어요. 5억이 20%, 1억이 되겠구나 해서 제목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 질문 하는 이유는요. 그건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네.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목표를 이미 정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투자가들이 거기서 오류를 정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팔 거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중에 5개를 뽑았는데요. 먼저 금융업을 담았습니다. 물론 지금 저금리 시대여서 은행주가 안 좋지만 향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한 BOK가 금리를 인상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업을 담았고요. 또한 헬스케어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헬스 뷰티 사업을 또 선정했습니다. IT 산업 그리고 또 그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개 기업을 뽑았는데요. 그 이유는 뉴스 기사 같은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를 심사하시는 분은 존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5%로 대략적으로 나눠서 2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약간 착각을 한 게 있어요. 5%라는 거는 우리 5억에 대한 5%가 아니고 상장 주식 전체의 5%예요. 네. 5%는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거죠. 이해를 못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먼저 저희는 신한금융투자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신한금융지주가 다른 회사에 비해 ROE가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신한카드의 마켓쉐어가 1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쪽에서도 향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KB금융지주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익스포저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는 KB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조선업에서 부실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 회사들이 좀 다시 좋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서 추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JV를 추천하는데요. CJ제일제당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인바디라는 기업이래요. 시간이 굉장히 지난 것 같은데 기현 씨가 이제 앞부분 잘 하시고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떨리더라고요. 또 이어서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조금 진행했었나? 갑자기 근데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걸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를. 내가 더 관심 있는 거는 20개를 어떻게 얼로케이션 할 거냐, 그 돈을 어떻게 굴리냐는 걸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화장품하고 웰빙 이쪽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도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산. 내가 중간에서 미안한데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알로케이션 했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어떤 로직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나눴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전혀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 뭐 가치 투자자, 그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헬스케어 그쪽 굉장히 크고 있고 성장수 높다 그래서 그쪽에 가중치를 좀 더 뒀습니다. 또한 그리고 유틸리티 비중을 낮춘 이유는 저희가 유틸리티에서 선정할 종목이 캡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낮췄고요. 또 금융업을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역사상 제일 가장 저점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올라갈 거고 저희는 그게 3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섞다 보니까 그렇게 고려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현금은 어떻게 하나요? 10% 안쪽이 되겠죠. 안쪽으로, 근데 가급적이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럼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 기업도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큰데? 먼저 저희는 손실은 절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요. 아무리 저평가돼도 주시장 전체가 나쁘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 질문은 주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10% 미만으로 가져가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5억을 맡겼을 때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주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10% 미만으로 갖고 있겠다. 압박 질문에 쩔쩔매는 김보현. 좋은 기업은 주식시장이 나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질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많이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나쁘더라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 대답이 시장을 예측해서 나는 캐시를 늘렸다 줄였다가 한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다행히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서 좋은데,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디펜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떨어질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으면 언젠간 주식이 올라갈 거라 이해하지. 그렇게 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은 굉장히 볼러틸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오랫동안 갖고 있어 돈 번다. 그런 거를 난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맡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캐시를 좀 덜 가져간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난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줬을 때, 두 번 돈을 줬을 때는 주식에 투자라고 돈을 줬지 캐시를 가지고 있으라고 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급하게 또 대답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뭐 다방면으로 좀 여유 있게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식 종목을 선별했던 김보현, 임기현 팀. 그들의 열정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존리 멘토 앞에선 이재영, 윤현준. 안녕하세요. 준비 잘 하셨습니까? 서신대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5억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종이 한 장 챙겨온 이재영 도전자.
다른 팀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인데 10분 안에 빔을 쏘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게 그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수기로 쓴 종이를 갖고 프레젠테이션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 5억이라는 금액을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 그 반 2억 5천은 해외, 그리고 2억 5천 나머지 2억 5천은 국내. 그 해외하고 국내 반반씩 한다는 거는 프레시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 해외 부분까지 생각해낸 거는 제 아이디어였고요. 해외를 넣은 이유는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일단 실전 투자도 하시고 워낙 경력도 있으신 분이라 그 비중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2억 5천 중에서도 1억 5천은 그 코스피 쪽으로 중기 투자로 받고요. 코스닥 쪽에는 1억. 그래서 그거는 아주 단기로 단기로 공격적으로 그거는 운영하는 걸로 일단 했고요. 저희가 해외 쪽은 3년에서 5년을 받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중기 쪽은 1년에서 2년. 그리고 코스닥 쪽 단기지만은 기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사서 오늘 바로 팔 수도 있고 뭐 오늘 사서 일주일 후에 팔 수도 있고 이거는 제약 없이 투자하다 보면 어떤 거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손실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는 단기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이런 주식을 사고 오래 갖고 있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기로 가져가겠다, 요건 장기로 가져가겠다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2억 5천을 우리가 그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국내에서 이게 망가지면은 해외에서 이거는 받쳐주는 이런 그림으로 요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목표 수익률을 3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자면은 종목보다는 업종 위주로 일단은 섹터를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드론 관련된 사업입니다. 드론은 지금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갖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 암바렐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암바렐라의 기술은 HD 그 영상을 스트리밍도 하고 업로드하는 이런 칩셋 기술하고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일스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RM 관련돼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디즈니라는 회사하고 액티비전이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제가 요 종목은 작년에 샀습니다. 90불 할 때 제가 샀는데 실은 그 52주 최고가를 찍어도 제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고 앞으로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네. 증권으로. 이제 국내는 그 중기 투자 쪽은 이제 증권하고 업종은 그다음에 항공은 일단 유가가 저희는 계속 플랫하게 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넣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증권주 중에서 이제 거기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는 이번 PT 때 제 분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도 했지만 핵심만 뽑아서 말하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리가 약간 부족해졌기도 한데 그다음에 저는 증권주 중에서 이제 키움증권을 선택했습니다. 키움은행이라고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가 요새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상한선 제도도 풀리면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은 아무래도 개인 거래가 많은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위로 갈 것이라고 판단돼요. 키움증권을 이제 저는 채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닥 종목에 1억을 매수한 이제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업계 1위로서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하는 시가총액은 677억입니다. 퍼를 보시면 마이너스 447입니다. 퍼만 보시면 절대 사야 할 종목이 아닌데 현재 이 주가는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신고가를 오늘도 찍었고요. 내일도 찍을 거고 앞으로 찍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 추세를 보면서 수익률을 이제 적정 배분시킬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하겠는데요. 개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회사를 몇 프로 한다든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내 5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코스피는 3년, 5년으로 가져가고 코스닥은 단기로 하고 해외는 300%를 타겟으로 삼고 있고 중기 투자는 30%라고 코스닥은 10에서 50%라고 하는데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왜 해외에서는 300%를 가져가고 그 타겟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고 코스피는 중기 투자한다는 게 설득을 당할 수가 없네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인 투자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손실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단기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최단 시간 내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한다면은 동의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코스피는 중기 투자한다, 코스닥은 단기 투자한다. 거기에서 저는 이미 내 돈을 맡길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객이라 그러면 걱정될 것 같아요.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고 수렴은 할 겁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그 투자 방향에 부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하나의 좀 그 챌린지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우 어려운 미션이었고요.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데 한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전 출신 동갑내기 이상민, 송재혁 팀.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장 가치주의 60%, 존니 선생님 자산운용사의 20%, 존니 선생님 자산운용사의 20%. 존니 선생님 자산운용사에다가 맡긴다는 생각을 일단 못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절대 잘 보일 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존니 선생님 자산운용사의 20%, 부동산 펀드의 10%, 현금은 현재 진행 중이나 관망 중인 종목의 10% 두고 있습니다. 주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회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 중 하나이며 사람과 돈과 물은 멈추게서는 안 됩니다. 저를 고객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되게 잘한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 나에게 5억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조건에 맞는 좋은 기업을 선정할 겁니다. 성장성, 성장률, 즉 기업의 내재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 안에서 저희의 자금을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 기회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겁니다. 매도의 기준은 선절 시 조건에 맞는 기업이 투자를 시작하였지만 돌발 사항의 발생 시에는 저희는 가차없이 그 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손절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의 가치가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될 때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2000년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분 연구원들이 추측으로 해서 벤처 회사를 차린 회사입니다. 광, 전송,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 그것은 EV/EBITDA 4.35입니다. 4.35라는 기간이 있으면 이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기간. 그렇기 때문에 5년만 투자하면 이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평가된 성장성 있는 기업이구나. 성장성은 무엇으로 판단했냐?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10분 안에 다 하셔야 되는데 시간 되겠어요? 짧게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것이 이제 주식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기준을. 이어서 제가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빠진 게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부분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6억이었으면 1억 정도를 운영이 잘 할 수 있는 그 대상자한테 위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펀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약간 파생 상품인데요. 보험을 감안한 투자라고 저는 해서 이게 집어넣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는 자산의 10% 정도를 짧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걸 왜 넣냐고. 왜 넣기는 파생이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를 보통 다른 분들은 한 30% 내외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좀 적게 잡았습니다. 10% 정도를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하게 새로운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하고 싶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몇 정도 종목이 됩니까? 성장 가치 그걸로 보는 건 지금 2종목을 묵직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주, 저평가의 기회비용이 짧은 그래서 한 4종목 정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회사가 1,800개가 있는데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나요? 1,800개 중에 와이프를 10명, 20명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 그만큼 저희는 2종목을 자신 있게 선별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와이프와 비교했다는 거는 주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멘토의 자산 운용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펀드에 가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는 나는 두 분의 능력을 보고 맡겼는데 펀드 매니저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처음 아이디어는 이선민 씨가 냈을 거예요. 존니 멘토님한테 본인한테 맡긴다는 그런 허를 찔러보자 해갖고 하면 뭐 감동이 올 거라 하는데 욕만 얻어먹고. 저희는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한다. 네, 저희도 실수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보니 이게 리스크를 분산한다 그러면서 종목을 4개밖에 안 주고 안 했다는 거는 적어도 60%의 그 내 자산을 내 종목에 하는 거는 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많은 것보다는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 투자 철학이다. 내 스타일이다. 위험을 많이 줄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실제로 액션은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목적과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이제 현금 비중도 들어있고. 근데 나는 주식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왜 들고 있나요? 때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보이는 건 아니라 가면서 이제 더 좋은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을 때 그때를 매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10% 갖고 있었는데 네. 어떤 종목을 발견했죠, 그죠? 네. 그래서 5%를 더 샀어요. 네. 그러면 5%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비주를 안쓰러웠습니다. 총재혁 씨가 좀 힘들어하셔서 제가 중간에 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저 부분은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보완해도 될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긴장을 너무 저희가 해가지고 답변을 잘 백성수산 같은데 현금 보유라는 10%가 꺼림직스러운 부분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투자를 했는데 돈을 남겨서 돈을 놀리는 거. 저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렇지, 돈을 그렇죠. 놀리면 안 되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저 성장 가치주에 있는 60%잖아요. 그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 저희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거는 자꾸 말을 만드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변명하는 얘기고요. 내가 돈을 맡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설득이 안 돼요. 현금 남긴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고. 약간의 현금 비율이 가졌다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자 철학이 약간 다를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니 멘토님도 현금 보유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집어넣지 않고. 아까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한 기업이 관리하는 거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4개 종목밖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20개를 고른다든가 10개를 고른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섹터에 넣겠다든가 아니면 좀 더 그런 다이내믹한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접근한 거는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디테일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상했어요. 철학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철학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되짚고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다. 종목수 적게 한 거는 어긋났죠, 생각이. 구체적으로 갔을 때 엉뚱하게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나는 주식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주식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더 트레이더의 첫 미션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는 네 팀. 과연 그들의 속마음은?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데 한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임기현 씨, 김보현 씨 팀이 저희 위에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1등이거나 꼴찌. 100점 만점에 95점? 한 2등 아니면 4등. 대전팀이 욕을 많이 먹었대요.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대기실에서 약을 뿌렸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이거 버리면서 니들은 신뢰가 안 간다고 그랬다. 그 팀 위에는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함정을 판 거죠. 첫 미션을 준 존 리멘토. 그는 어떤 팀에게 높은 점수를 줄까? 네 팀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 그러면 김보현 씨와 임기현 씨 그 두 분이 한 게 제일 우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줬고 20종목을 투자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나름대로 분산 투자도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고 그러면 이 두 분한테 맡기고 싶네요. 이 두 분한테 맡기고 싶네요. 탄탄한 준비와 분산 투자 전략을 내세워 첫 번째 미션의 우승을 차지한 김보현, 임기현 팀. 정은아 씨와 한동수 씨는 그 고객 입장에서 최악이죠. 제가 좀 거슬렸던 부분은 서로 반씩 나눠서 이건 네가 하고 나머지 50번 내가 하겠다. 돈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의혹이 있으면은 아무도 맡길 것 같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3분 PT를 하게 됩니다. 자회사 소유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의 40%가 의류 산업이고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평가 PC 매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오늘이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왜 노력을 해도 좀 결과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